자, 여기 저번 시간에 보일 법칙 배웠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만 복습하고 오늘 거 진도 나가자. 저번에 보일의 법칙은 핵심이 뭐냐면 기체에 대한 법칙이죠.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부피가 감소한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죠. 압력을 가할수록 부피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압력을 1기압 가했을 때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 압력을 2기압 가해주면은 부피가 얼마가 돼? 50. 반 줄죠. 그때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했을 때 A점하고 B점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을 하면은 어디서나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왔었죠. 1 곱하기 100, 2 곱하기 50.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의 핵심이 되고, 오늘은 이제 샤를 법칙. 샤를 법칙. 자, 샤를 법칙도 마찬가지 기체에 대한 법칙인데, 지금 계속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기체들에게 온도를 높여주면은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운동성이 활발해지지. 온도를 올려준 만큼 걔가 열 에너지 받으니까 운동성이 활발해지지. 그럼 벽을 자꾸 쳐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죠. 부피가 커지죠. 이게 이제 샤를 법칙.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부피가 커진다. 비례관계.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통이 있어요. 길 차리고. 자, 힘들어요. 자, 통에 기체를 넣어뒀어요. 두 개만 그릴게요. 기체를 넣어뒀는데 지금 기체의 온도가 0도씨래. 근데 얘를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질수록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빨라지면 뚜껑을 세게 치고 자주 치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는 거지. 저번에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다가 벽을 치는 충돌 횟수나 벽을 치는 세기에 비례하잖아. 그치? 충돌을 많이 하거나 세게 치면은 압력이 세지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벽을 치는 압력이 세지면서 뚜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0도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도씨보다 1도 상승할 때마다 기체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얼마큼씩 커지냐면은 0도씨에 비해서 273분의 1씩 273분의 1배씩 부피가 증가해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273분의 1씩.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온도를 273도로 올려줬어요. 이게 온도를 상승시켰어. 그러면 1도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배씩 커지니까 지금 온도가 273도씩 상승했잖아. 그러면 기체 부피는 얼마만큼이 되냐면 273분의 온도가 273도씩 상승했으니까 요만큼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273분의 273이면은 몇 배야? 몇 분하면? 1. 한 배죠? 그래서 한 배가 증가해요. 한 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체의 부피가 1리터였다고 하면은 온도가 273도 올라가면은 한 배가 커지니까 부피가 얼마가 돼? 2리터가 돼. 2리터. 그럼 뭐 하나 더 해서 온도를 546도 올렸다고 해보자. 546. 그럼 부피가 부피 봐봐. 273분의 온도가 546도 올라갔으니까 부피가 요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몇 배 돼요? 2배. 2배 딱 떨어지지? 맞지? 네. 2배 증가해요. 천조. 그래서 만약에 0도씨였다가 546도를 올려줬다 그러면 부피가 2배 증가니까 1리터였다가 몇 리터가 된다는 얘기야? 3리터가 된다. 그래서 여기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정리해보자. 여기야. 기운 처리고. 샤르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고, 기체는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을 항상 받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써줘야 되는데, 압력이 똑같을 때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증가해요. 그런데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 기체 부피에 얼마씩 증가한다? 273분의 1씩, 1배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배우기 전에 여기 식이 하나 나와요.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야. 여기 한번 볼게요. 식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프부터. 여기야. 가닥할 거야? 어? 쉽더라도 기초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도 문제 어려운 거 풀지. 자, 이 식은 뭐냐면은 지금 0도씨일 때 기체 부피가 1리터였어.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지는데 부피가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간단하게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여기 뭐 문자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글로 먼저 써줄게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부피는 기체 나중에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플러스 처음 부피에 273분의 온도가 변한 만큼 부피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 부피가 있었어. 1리터가 있었어. 네? 1리터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배씩 부피가 커진다 그랬지? 처음 부피. 그래서 처음 부피에 273분의 온도 올라간 만큼 부피가 플러스 증가되는 거야. 그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주의할 거는 몇 도씨 기준으로 0도씨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몇 배씩 올라가거든? 이걸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온도 T가 증가했을 때 나중에 부피는 처음은 보통 제로 쓰죠. 처음 부피에다가 처음 부피에 273분의 온도가 올라간 만큼 부피가 플러스 증가되죠. 그래서 나온 식이. 그럼 이 식에다 대입 한번 시켜보자. 잉? 대입 한번 시켜. 처음 부피가 1리터였어요. 자, 처음부터 1리터였어. 플러스 1리터였는데 273분의 온도가 273도가 변했대요. 그래서 한 배가 증가하는 거죠. 처음 부피에. 그럼 총 나중에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리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이제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니네 이거 보일 법칙하고 샤너 법칙이 통합과학이나 화학원에서 나오질 않아요. 중학교 때는 잠깐 나오거든? 간단하게 나오는데 배운 지가 오래됐으니까 좀 기억 보듬어 보셔야 돼요. 그치, 동기야? 자, 자, 요 그래프 보니까 지금 X축이 뭐야? 온도야. 온도. Y축이 기체 부피. 너네 기체 온도가 0도일 때도 어느 정도의 기체 부피는 있어요. 맞니? 0도라고 하더라도 기체 분자들이 움직여 다니니까. 그러면 0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그래서 온도하고 기체 부피는 비례관계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273도가 올라가면은 273분의 273 한 배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부피가 얼마가 돼? 2배가 된다. 네? 그러면 0도씨에 비해서 온도가 546도 올라가게 되면은 273분의 546 2배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부피가 처음 부피에 2배 증가해서 3V가 됩니다. 이 관계를 그립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건 이론적이야.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영하 273도가 되면은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그럼 다닥다닥 몰리지, 그치? 그럼 부피가 작아져요. 작아지긴 하지만 암만 작아져봤자 맨 끝에 기체 분자들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 값이고 실제로는 0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 왜 점선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있지? 왜 점선으로 그려놨냐면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뭘로 바뀔 수가 있냐면 액체로 액화될 수가 있지. 야, 기체 온도 떨어지면 액체 됐다가 더 떨어지면 고체되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기체 온도가 쭉 떨어지다 보면은 부피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이 되진 않고요. 0 되기 전에 액체로 바뀌어버려요. 그치?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X축이 온도인데 X축이 켈빈, 절대 온도야. Y축이 기체 부피. 절대 온도 들어봤어요? 과학에서 쓰는 온도인데 요거 위에 거 지울게요. 자,
자, 과학에서 절대 온도라는 온도를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섭씨 온도죠. 도씨. 뭐 미국 같은 데는 화씨 온도, 도F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치? 근데 절대 온도는 문자로 표시할 때는 T라는 문자를 쓰고요. 단위는 뭐냐면 켈빈이에요. 근데 얘는 뭐 가지고 온도를 매긴 거냐면은 분자들의 운동을 가지고서 온도를 매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지? 그러면 절대 온도가 0켈빈인 거야. 분자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근데 분자가 운동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자가 운동을 안 할 때 0켈빈이라고 온도를 정해 놓은 거고, 기준도 또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활발해지는 거지. 그럼 100켈빈보다 또 200켈빈이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지. 그래서 분자가 얼마나 운동성이 활발한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절대 온도예요. 근데 내가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또 바꾸는 방법. 자,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하면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로 바뀌어요. 그럼 거꾸로 절대 온도에다가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73을 하면은 뭘로 된다는 거야? 섭씨 온도로 된다는 거지. 같은 식이야. 그냥 넘겨준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한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그럼 섭씨 온도 영하 273도가 있어. 그럼 얘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자,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얼마가 될까? 섭씨에다가 얼마 더하면 절대라고? 273. 그럼 영하 273에다가 213 더하면 얼마야? 0이 되죠? 네. 그래서 섭씨 온도 영하 273도씨가 절대 온도 0켈빈이 돼요. 그러면 빛의 부피가 영하 273도부터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 온도로 바꾸면 0켈빈부터 어떻게 될까? 빛의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겠지? 됐니? 그러면 0도씨는 절대 온도로 바꾸면 그렇지, 273도가 273켈빈이 되겠지? 그래서 0도씨 273켈빈일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또 부피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273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얼마야? 546이지? 네. 546도에서는, 아니 546켈빈에서는 부피 값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2배 되겠지? 그럼 얼마? 2V 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샤를 법칙 온도하고 빛의 부피는 비례인데, 온도가 섭씨 온도가 나왔을 때는 영하 273도부터 부피가 증가,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나왔을 때는 0켈빈부터 증가. 됐어? 됐니? 섭씨가 우리가 쓰는 온도 이거 0부터 지금 섭씨 온도는 이론상으로 영하 273도부터 부피가 쫙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0켈빈부터 쫙 증가해요. 요거. 네? 네. 그래서 X축을 잘 봐야 돼, 시험 볼 때. 네, X축을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야, 니네 너무 아침이라 너무 좋은데? 자, 정신 차리고. 자, 그래프까지 좀 알아봤는데, 샤르 법칙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일 법칙 같이 식으로 하나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 얘기하듯이 기체의 경우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진다 그랬죠? 이게 샤를 법칙이지? T가 절대 온도야. V가 부피, 기체 부피.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진다. 비례 관계예요. 됐니? 요거부터 먼저 쓰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죠. 그죠? 자, 얘를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서 t를 넘겨주면 t분의 뭐가 돼? v가 되는데 이 값이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돼요. 이 과정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T1일 때 부피가 V1이었어. 그럼 온도를 만약에 높여줬어. 그래서 T2를 만들었어. 그러면 부피가 커지겠죠? 근데 온도가 낮을 때 온도분의 부피한 값이나 온도가 높을 때 온도분의 부피한 값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샤르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일 법칙에서 P, V는 일정한 값 K를 갖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제 문제 같은 데 응용할 수 있냐면은 문제를 먼저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자, 27도 1기압인데 기체 부피가 500ml래 헬륨 기체가 있대요. 근데 압력은 똑같이 하고서 온도를 영하 3도로 냉각했대요. 그때 이 헬륨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너는 원래 부피의 기본 단위를 리터 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0.5리터로 바꾸고 시작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여기도 밀리리터, 여기도 답도 밀리리터 구하라 그랬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단위가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압력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압력은 변하지 않았대요. 근데 온도만 낮아졌어요. 그때 샤르 법칙 방금 전에 배웠던 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샤르 법칙이지? 그럼 온도가 맨 처음에 몇 도였어? 27도일 때 그때 기체 부피가 얼마? 500ml. 그러면 온도가 변했어. 영하 3도로. 영하 3도로. 그때 기체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얘를 구하는 건데 이 식이 지금 맞는 게 아니고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음수로 나와서? 아, V트가 음수로 나와서? 그래, 그럼 이거 계산하면 V트 음수 나오지. 그럼 식을 선생님 숫자로 뭘 잘못 넣었어? 뭘 잘못 넣었을까?
찾아봐봐. 정신 좀 차려봐. 잠 좀 깨봐. 뭘 잘못했어? 사료 법칙에서 온도는 무슨 온도 썼어요? 절대 온도. 근데 지금 선생님은 무슨 온도 썼어요? 섭씨 온도. 사료 법칙에 대입시킬 때는 섭씨 온도를 뭘로 바꿔줘야 돼?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돼. 그럼 아까 전에 지워버렸는데 섭씨 온도에다가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뀌어요? 273을 더해요, 빼요? 더하지. 맞아? 그게 273 더하면 얼마야? 응? 300인가? 그럼 얘 절대 온도로 바꾸면 300켈빈이에요. 그럼 영하 3도를 273 더하면 얼마야? 270 켈빈이지? 그래서 처음에 절대 온도 300켈빈 분의 500ml,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온도 270분의 부피. 맞아? 하면은 나중에 부피 값이 나오죠? 곱하고 하면은 계산 빠른 사람 450 나와? 맞아? 맞니? 계산 빠르다. 맞아? 그래서 부피는 영하 3도에서는 450이 되더라. 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다시 앞으로 오면은 샤를 법칙 그래프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는 너네 X축, Y축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 X축이 절대 온도네, 그치? Y축이 부피네. 그럼 이거 그냥 샤르 법칙 그래프 그리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이래만. 근데 샤르 법칙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럼 밑에 PV 값은 P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치?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커지니까, 그치? PV 값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분의 1. 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자꾸 커지지?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부피분의 1 값은 어떻게 될까? 자꾸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반비례 그래프. 그치? 세 번째,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분의 부피. 네, 봐봐. 야, 온도가 올라갈 때 이거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값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도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 분모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하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X축, Y축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자, 밑에 실험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실험은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네? 얼음물에다가 맨 처음에 넣어놨네, 그지? 네. 그리고서 지금 보니까 온도를 자꾸 높였대요. 맨 처음에 얼음물에 넣어두면 온도가 0도 정도 되겠죠. 얼음물이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0도씨 아니야, 그지? 근데 온도를 자꾸 높이면 부피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 샤르 법칙입니다. 샤르 법칙에서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이거
절대온도분의 부피는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럼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온도가 되는 거지? 그 절대온도로 바꿨을 때 절대온도 273분의 부피 27 하면 0.1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온도 293분의 부피 29 하면 이것도 0.1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나 절대온도분의 부피 한 값은 일정하게 나오더라. 네?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분석해 놓은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장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하나 더 있다.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집중해요. 그거까지만 집중하면 끝나는 거야? 하는 데까지 해야지. 자, 아보가드로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은, 이것도 중학교 때 잠깐 나와요. 학원에서 나왔었나? 잠깐만. 아보가드로 법칙.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마찬가지 기체야. 기체들은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수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통을 22.4리터 통을 준비했어. 22.4 파운드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22.4리터 통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다가 선생님이 수소 기체를 넣었어요. 뭐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었어요. 안 들어갈 때까지 가득 넣었어요. 그랬더니 22.4리터 통 안에 수소 기체가 그 분자가 있잖아. 분자, 수소 분자, 그치? 얘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1몰개가 들어가요. 1몰이라는 게 입자계수 몇 개였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동민이가 화원을 안 해가지고 들어봐. 모든 기체들은 22.4리터 안에 이런 분자를 넣었을 때 수소 분자가 1몰개가 항상 들어가요. 1몰개. 요만큼. 개수가 1몰이 이만큼 개수야. 모든 기체가요? 응? 모든 기체가. 그럼 이산화탄소를 22.4리터에 넣으면 CO2 얘도 몇 몰개가 들어가냐면 1몰개가 들어가요. 분자 개수가.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 그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 수소는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고 이산화탄소는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큰데 그럼 얘가 작으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질량 작은 기체 분자들은 운동을 어떻게 빠르게 하지. 그 다음에 질량 큰 기체 분자들은 무거우니까 운동을 느리게 해요. 그래서 어차피 얘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하고 얘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같아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원자수 아니야. 분자수가 들어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원자는 달라. 원자 4개, 이거는 원자 6개가 되버리지, 그치?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은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얘들아, 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졌어. 이 안에 분자를 더 넣었어. 그럼 부피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지게 되겠지. 분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어떤 분자를 1몰개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나 됐어? 22.4리터를 차지한다 그랬지, 기체 부피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기체를 2몰개 더 많이 넣었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 44.8리터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2배 넣었으니까. 그래서 결론, 기체 부피는
기체 부피는 요 안에 들어가는 입자수, 분자수에 비례하잖아. 얘는 입자수야, 분자수.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려면 상수 하나 넣어주자. 됐어? 상수 넣어서 식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다가 n을 넘겨주면은 어떻게 돼요? 입자수분의 분자수분의 부피는 얘도 어떻게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네? 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좀 외워.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는 온도, 압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일정할 때 기체에 상관없이 기체 부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입자수에 어떻다는 거야? 비례한다는 거죠. 입자가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당연히 커질 거 아니야? 풍선에다가 너네 바람 많이 넣으면 입자 많이 들어가지? 그럼 커지지, 그치?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너네 법칙 3개 배웠어요. 뭔데야? 법칙 3개 배웠어요. 그 3개 법칙을 이제 짬뽕시켜서 만들어진 식이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봐봐. 미리 봐봐. 요걸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또는 뭐 이상기체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법칙 3가지가 뭐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보일 법칙. 맞아? 네. 보일 법칙의 핵심은 압력 곱하기 부피하면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 볼까? 기체의 부피는 압력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맞아?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샤를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맞아? 그 다음에 방금 배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입자수에 비례한다. 됐죠? 또 이 식을 이제 짬뽕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식을 종합시켜서 식을 하나 만들었어. 이상기체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종합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하냐면 압력에는 반비례하지. 압력에 반비례해요. 절대 온도에는 어떻게 비례하죠. 네? 그 다음에 입자수에요. 비례하지. 그럼 이거 3개를 종합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비례 관계를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넣어줘요. 상수. 네? 여기다 넣어준 상수를 이제 기체 상수라고 해요. 이건 숫자야. 숫자. 상수니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 좀 바꿔줄게요. P를 넘기면 PV가 되죠. 요거를 또 보기 좋게 써서 nRT로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게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네?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거예요. PV는 nRT. 네? P, 압력, V, 기체 부피, N, 입자수, 분자수, R, 기체 상수, 상수야, T, 절대 온도. 됐어요? 기억해두고 요거에 관계된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내줄게요. 자, 뒷장이 간단한 문제 요거 한번 보자.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려면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 풀이 해주겠지만. 자, 4번 보자. 자, 기체 X에 어떤 기체가 있을 때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 압력 나와 있고요. 온도 나와 있고요. 부피 나와 있어요. 일단 이제 여태까지 배운 여러 개 식 중에 온도는 전부 다 절대 온도 썼었지.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섭씨 온도로 나오면 절대 온도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에? 섭씨 온도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3을 더해 뭐 하는 거야? 더하면 얼마야 돼? 300이죠? 300 켈빈. 얘도 300 켈빈. 얘 213 넣으면 얼마야? 300? 27이냐? 더하기가 안 돼. 맞나? 여기다 273 넣으면 600이냐 딱? 600. 별편으로 바꿨지, 이제? 그리고 부피가 이렇게 주어졌네? 그때 부피가 어떤 게 제일 큰지를 등호나 부등호로 나타내줘. 너네 등호, 부등호 모르는 사람 있어? 등호가 뭐야? 능이죠, 이거. 부등호.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이거 이제? 네. 이거들을 표시하라 그러면 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이상기체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쉽게 풀 수가 있냐면, 얘는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지?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입자수. 지금, 입자수는 일정량의 기체 X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네, 일정량이라는 거는 입자수가 어떻다고?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입자수가 서로 동일하다, 일정하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얘는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입자수가 똑같네? 그럼 신경 쓸 거 없지, 그치? 근데 지금 압력, 온도가 다르지? 그럼 기체 부피는? 자, 보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쓰자. PV는 nRT에서 기체 상수,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입자수 똑같고, 그럼 기체 부피는 P 넘기면 어떻게 돼? 압력분의 절대온도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자, 그럼 첫 번째 얘 압력이 얼마야? 1기야 1ATM. 그때 온도가 얼마야? 절대온도가 300. 그러면 기체 부피가 300 정도의 비를 갖겠죠? 그러면 압력이 2에다가 부피가 300. 그 얼마? 150 정도 갖겠죠? 얘는 압력이 1 327 327 정도의 부피 값을 가질 거고, 얘는 압력이 2, 부피가 600, 얼마? 300 정도의 부피 값을 갖겠죠. 그럼 이제 다 나왔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누가 제일 커? 네? V3. V3가 제일 크지? 네. V3가 부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V1하고 V4가 같네, 그지? V4가 같고, 그 다음은 V2가 제일 작지, 그치? 이게 답이지. 응? 이럴 때 쓰는 거야. 상수, 그 다음에 일정량이니까 입자수가 똑같다라는 거고, 그치? 입자수 똑같다라는 거고, 그때 부피 구할 때 압력분의 부피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회의만 시키면 되는데 주의할 거 뭐야? 섭씨 온도를 뭘로 바꿔서? 절대 온도. 에? 자, 거기 문제 있잖아. 집에서 좀 해와. 알았지?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신 만점 문제하고 이제 소단원 하나가 끝나서 문제를 나오거든? 미리미리 하자. 시험 때 또 다른 문제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좀 풀어오세요. 풀이할 거니까. 알았지? 어려운 거 체크해오고. 자, 그럼 고생했어요.